어떤 사람은 조건을 보고 누구는 외모를, 또 어떤 이는 성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저도 어릴 적에는 여러 가지를 따졌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능력, 학벌, 집안 외모 성격 등 보여지는 것들을요. 근데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은 함께 회사를 운영해 나갈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저는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네요. 남편과 우리는 결혼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함께 했어요. 나는 30살, 남편은 33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으니까요. 남편은 당시 제가 들어갔던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용기 있는 모습에 제가 푹 빠졌답니다. 근데 저희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남편은 대학생이었지만 동시에 고시생이었거든요. 항상 무언가 큰 성취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들 놀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저희는 문이뿐인 연애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동아리 때 만나는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기대됐어요. 동아리 내에서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남편이 참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고시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의 공부 시간이 오래됐고 결과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떨어졌고 어떤 건 2차의 문턱에서 떨어지기도 했고요. 결국 남편은 4, 5년의 고시생활 꿈을 포기하고 겨우 취준으로 눈을 돌렸고요. 면접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당시 회사에서 인사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면접 준비할 때도 아빠가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많이 연습시켜줬어요. 남편이랑 데이트는 많이 못했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하다 보니 가족들도 어느 정도는 남편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취업에서도 항상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걸려 힘들게 취직하게 되었네요. 제가 우리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는 매우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 당시 엄마는 저에게 지금은 남편이 좋으니까 함께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믿음직해야 하고 애정도 줘야 하고 등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남편은 못 믿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 저에게 결혼은 서둘러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귀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셨죠. 하지만 아빠 입장은 엄마와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 남편이 커리어적으로는 늦게 시작했지만 성격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빠가 봐왔던 남편의 모습은 참 싹싹했나 봐요. 면접 준비할 때도 아빠에게 싹싹하게 대했던 모습이 인상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빠는 남편의 성격이 좋아서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잘할 거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그런 성격이면 됐지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여자인 저의 입장을 대변하셨어요. 남자가 능력이 있는 것과 여자가 결혼 생활에서 편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면서요. 하지만 당시 저도 남편을 사랑했고 따라서 저는 아빠의 힘을 빌려 엄마를 함께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우리 엄마 말씀이 참 현명했네요.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결혼의 중요한 시점에 누군가 크게 반대를 하신다면 그 말을 꼭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반대 입장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시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결혼하는 것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 부분을 갖고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저는 못했지만요.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남편은 굉장히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인간관계도 좋고 회사에 성실하게 잘 다녔으니까요. 특히나 회사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회식 자리 같은 곳에는
언제나 빠짐없이 참석했으니 회사 내에서도 예쁨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남편의 내면은 보여지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거의 20대를 바쳐서 고시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취업은 그에게 고시 실패로 인한 도피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남편의 성격을 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남편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시를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믿었고 고시에 합격하면 남들이 본인을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어요. 취업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본인이 고시가 안 돼서 취업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에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목을 맸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대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 그리 정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이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길 희망했어요.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고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크게 말릴 수는 없었어요. 20대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꿈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집에 와서는 괴리감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강요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으면 좋겠다고요. 원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인지 경제력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특정 분야인지 등등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혹시 고시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분야 자체에도 진절머리가 난 것 같아요. 이번 직업 변경의 기로에서는 남편이 꼭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남편은 개인 사업을 꾸려보고 싶다 털어놨고 결국 남편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 일단 남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 생각되었으니까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던 커리어도 한 번에 가질 수 있었고요. 또래에 비해 돈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 하나 먹고 살 만큼은 충분했죠. 저희 집안 자체도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이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였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남편은 인터넷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한다 했는데 싼 값에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물건을 올려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남편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3,000원짜리 슬리퍼도 팔아보고 우산도 팔아보고 종류 가리지 않고 싸고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일을 했죠. 몇 개는 적자가 나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수입이 늘어나더니 연달아 2번 대성공을 거두니까 매출이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월에 1억을 달성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매출과 순익은 다르잖아요. 더구나 저희 일은 유통이라 남는 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더니 말끝마다 1억 노래를 부르는데 늦게 성공한 만큼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난리였어요. 그들에게 이번 사업이 너무 큰 성과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말이죠. 남편의 자기 자랑과 의견은 제 선에서 그럭저럭 어느 정도 무시 가능했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괜히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겠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성격이 아주 똑같아요. 남들에게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지요. 그런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안달이 났었겠어요. 그런 아들을 번듯하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10년 만에 얻은 거지요.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드디어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항상 자기 아들 시험 준비한다 이야기만 10년 넘게 하다 보니 연매출 1억이라는 그 숫자가 시어머니에게는 매우 큰 것이었어요. 이것저것 순수익은 500 수준이란 걸 잘 이해도 못하시고요. 한번 1억이 나오면 매달 1억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번듯하고 멋지게 꾸미길 바랬어요. 왜냐고요?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차도 지금 타는 멀쩡한 차를 두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탄다는 스포츠카로 바꾸라고 난리고요. 집도 잘 살고 있는 멀쩡한 집 놔두고 강남으로 이사가라고 하고요. 그게 월세여도 시어머니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해서 뿌듯해하면 끝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번에는 감사하게 1억 매출을 찍었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요. 아직은 더 아껴가면서 투자해야 될 단계예요. 사치를 할 돈이 없어요. 아들 잘 돼서 저도 많이 기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닥달은 누가 닥달을 했다고 하니? 너가 말하는 거 내가 이해 못할까봐 그래? 다 이해해. 너가 말한 그 투자 있지? 우리 아들이 꾸미고 화려하게 다니는 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위한 투자야. 요즘 잘 나가는 CEO들 봐봐라. 텔레비 나오잖아. 비싼 거 타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보기 얼마나 좋니? 우리 아들도 CEO인데 그렇게 다녀야지. 어머니, 그건 TV에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너무 잘된 분들인데 남편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저희는 아직 몇 개월도 안 된 스타트업이에요. 아직 CEO나 성공이란 단어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요. 어머니 이러시다가 우리 남편 아직 백수돼요. 다시 고시 준비할 때랑 다름없이 된다고요. 뭐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니? 내가 얼마나 지금을 기다렸는데 너 설마 우리 아들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잘 되고 있는 애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너 말 조심해라. 나 때는 말이야 말 하나 조심조심하며 살았는데 왜 그리 말을 함부로 하지? 그때 저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을 줄였습니다. 남편이 망하길 바라냐뇨. 이 사업 제가 다 준비한 거 어머니 모르세요? 지금 제가 차린 밥상에 남편이 숟가락만 얹고서 온갖 허풍은 다 부리고 있는 거니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제가 분명히 제 입장과 현 회사 상황을 분명하게 시어머니한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선을 넘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제 일과 남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당시 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정말 손에 꼽는 쉬는 날 주말이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시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신 거 다들 아시죠? 왜 오셨는지 아세요? 본인 잘난 아들 보시겠다고 오셨네요. 그런데 오셔서 하는 말을 들으니 더 과간이었어요. 잘 있었니? 우리 잘난 멋진 아들 덕 좀 보려고 내가 왔다. 나 친구 많은 거 알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어. 우리 아들 사업 성공했다고. 그래서 말인데 친구들이랑 나랑 10명 정도 호텔 뷔페 가려고 내가 쏘려고 하는데 그거 예약 좀 해줘라. 2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최고급 뷔페 알지? 삼성동에 있는 거 그거.
근데 그 정도는 껌 아니니? 월 1억 버는 CEO에게 부탁한다. 사업 아이디어도 내가 주고 기획부터 시행까지 다 내가 앞장서서 도운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하네요. 아들이 CEO라고 난리치시는 거 보니 왜 이리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인간관계는 얕고 넓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잘난 사람들을 두루두루 알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만나시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실제를 알고 멀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워낙에 잘난 사람들에게는 싹싹하게 굴다 보니 얕고 넓게 만나는 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뷔페도 거의 제일 비싼 호텔로 고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가격이 거의 200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안 쏜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 축하턱은 가족들 모시고 여러 번 냈거든요. 그런데 친구분들까지 다 챙기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계속 말했지만 지금은 축하를 좀 멈추고 다시 시작할 때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남편이 쭈뼛대면서 별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했어요. 아, 엄마, 그쵸? 자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얼마라고요? 200 정도요? 아니, 저도 마음 같아선 정말 내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어머니, 이거 안 돼요. 죄송해요. 이미 저희 축하 파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200이면 저희 버는 거에 거의 절반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나 했어. 그럼 다 필요 없고 나 용돈으로 줘라. 200이 어려우면 100만 원만 줘. 나 용돈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내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 정도는 예의다. 알지? 어머니 성공하면 어련히 용돈 드릴까요? 어머님 아들 지금 어머님 때문에 사업도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고시도 망했는데 사업도 망해서 되겠어요? 아들 앞길은 막지 마세요. 너? 예, 어디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이 월에 1억씩 버는 CEO인데 말이야. 차 사고 집 바꾸고 나 용돈 주고 그거 왜 못해? 충분히 가능해. 어머니, 그거 다 하려면 빚 내야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보도 분명히 말씀 좀 드려. 우리 지금 그렇게 쓸 상황 아닌 거 알면서 왜 말을 못해? 이번에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퇴사해서 돌아갈 것도 없다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때가 아니라니깐. 제가 말은 저렇게 했지만요. 시어머니가 저러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대요. 한마디로 대박이 나신 거죠. 근데 당시 시어머니의 부모님들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셔서 사치와는 거리가 멀게 오히려 검소하게 아끼고 모아가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정말 안 좋았던 걸까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거치면서 시어머니 집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릴 적 그 기억 때문에 사고방식이 조금 이상하게 잡혔어요. 있을 때 바로 소비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저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버는 족족 다 써야 되는 논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야 되냐 하는 논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걸 알지만 열심히 살아가야 할 시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때라는 거죠. 물론 시어머니 마음 한켠에는 지금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회를 오래도록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력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제가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사업이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겸손함이 있다는데 저희 집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그래서 결국 시댁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호텔 뷔페도